저도 뭐 고등학교 동문회 이렇게 다녀보고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강의 의뢰를 받고 참 신기한 그런 체험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동문회 가면 뭐 술 먹고 뭐 어렸을 때 지나간 과거 얘기를 하고 이러고 오는데 경동학교 뭐 제올 동문회에서 심포지움을 하는데 특정한 주제를 갖고 그 강좌를 부탁을 해서 확실히 명문고등학교 동문회는 다르구나 그런 인상을 갖고 또 이제 강좌를 준비하면서 이성훈 원장하고 이제 몇 차례 미팅을 했는데 상당히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흔쾌히 이제 응해서 이렇게 왔는데 주제를 선정하는데 노후직업 선택의 성공 비결을 주로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주제를 선정하신 걸로 봐서는 많은 분들이 퇴직하시고 뭔가는 이제 좀 소일거리 같은 걸 찾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거와 관련한 주제를 갖고 제가 파워포인트 좀 몇 장을 만들어서 자료는 미리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뭐 여러분 단톡방에까지 올려드렸다고 하니까 PPT는 이제 그런 자료를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고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이 이 장수사회 100세 시대에 이러니까 불안해하는 요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경제적인 거, 뭐 아니면 그 긴 세월을 뭘 하면서 지내는가 뭐 이렇게 너무 막연하게 이제 불안해하시는데 우리가 코로나라는 거를 그 바이러스에 의한 거라는 걸 몰랐을 때 그럴 때는 막연하게 막 불안하고 하지만 그 균이 뭔지 알고 그 다음에 그 치료제를 개발하고 난 뒤로는 그렇게 불안해하지는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장수 사회의 은퇴 이후의 이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정보를 취합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하시면 그렇게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또 특히나 이제 저는 55년 돼지띠인데 오늘 오신 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연배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저보다 더 선배님들 계시고 할 텐데 저도 퇴직한 지 지금 한 10년 차 되는데 처음에 퇴직하고 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불안했어요. 저도. 근데 10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들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공포 마케팅에 의한 요인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TV를 보거나 뭐 어떤 매체를 보거나 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60에 퇴직하고 최소한 90까지 한 30년 살려면 한 달에 뭐 얼마 그래갖고 곱하기 30년 그러면은 최소한 뭐 부부 둘이서 살려면 뭐 7억 있어야 된다. 또 어디 뭐 그 여행이라도 좀 다니면서 좀 생활하려고 그러면 뭐 10억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진 건 없고 주위에서 말들을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상황을 스스로 정리를 안 해보고 남과 자꾸 비교하면서 너무 불안해하는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그런 거의 전반적인 거를 오늘 시간이 길진 않지만 제가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끝 무렵에는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해하신 거 있으면 질의응답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뭐 제가 큰 유튜버가 아니고 이런 강의를 다니면서 교육하던 중에 수강생들의 요구에 의해서 제가 그냥 샘플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얘기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쪽쪽 이렇게 담아놨는데 필요하시면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요새 뭐 100세 시대에 장수사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아버님 세대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실 텐데, 예전에는 뭐 부모님으로부터 도움받아서 교육받고 그다음에 경제활동하고 퇴직하고 나면은 퇴직금 갖고 얼마 좀 쓰다가 가고, 그리고 남은 퇴직금 자산 자식들한테 상속하고, 뭐 이런 게 일반적인 루틴이었다면 요즘은 정년하기도 쉽지 않지만 정년을 하고 나서도 뭔가 제2의 경제활동이 필요로 하는, 그러고 나서도 한참을 더 살아야 되는, 이런 거를 우리가 맞아보지 않은 거를 이제 처음 맞이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참고해야 될 그런 롤 모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고민이나 제가 하는 고민이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10년 동안 이렇게 이런 분들, 은퇴하신 분들 아니면 퇴직을 앞둔 분들을 주로 만나면서 간접적으로 체험한 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경험한 거나 아니면 제가 취합한 어떤 정보나 이런 걸 여러분들하고 공유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정리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의 외연을 좀 넓히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 준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무언가는 퇴직하고 나서도 경제활동이든 아니면 비경제활동인 사회활동이든 무언가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상당히 오랜 동안 일을 해야 되는 세상이 됐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뭐 TV 틀면 뭐 뉴스 볼 때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은퇴했지만 뭐 생활비 부족으로 자꾸 노인 일자리 찾는 사람들도 많고, 또 베이비 부머들이 제대로 퇴직 준비를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오신 분들이 대부분 제가 볼 때는 뭐 연배가 이제 베이비 부머 그 세대일 텐데, 우리끼리 만약에 모여서 친구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면, 저는 이제 뭐 업이 이거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우리 나이 또래 사람들 모여서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거를 주로 많이 이렇게 엿듣는데, 그냥 사회에 대한 어떤 푸념, 그 다음에 우리는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우리는 가난하고, 뭐 정부에서 사회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불평 불만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비가 오면 빗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 자연 현상이 있잖아요. 그 중력에 의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중력의 힘에 의해서 모든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텐데, 이 사회에 인간의 질서가 유지되는데도 어떤 원리가 있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제 몇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출산, 고령화, 장수사회, 베이비 부머, 그 다음에 저성장, 그 다음에 기술의 발전, 뭐 요즘 최근 들어서 하는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키워드들이 다 지금 우리 주변 생활 주변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는 그런 거에 의해서 모든 거를 지금 제약을 받고 있는 사회인데, 여러분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 이유가 제가 보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공통적으로 사람들 만나서 보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남자들 퇴직하신 분들이 60대의 우리 나이 또래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그냥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를 한번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노동. 막노동이요? 노동. 노동? 노가다? 노가다는 한 5위 정도 돼요. 5위. 경비 2위. 1위는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그러니까 일은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특별하게 뭐다 하고 내세울 건 없고, 사실 난 성실한 사람이고 건강하니까 뭐든지 시켜라. 그럼 뭐든지 난 다 할게. 열심히 할게. 그런 근로 의욕에 대한 의지는 강한데 막상 아무거나 하겠다는 분한테 그럼 아무거나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힘든 거 하지 마시고 사무실에 앉아갖고 컴퓨터 갖고 메일 오는 거 이런 거 답장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아 그거는 말고 컴퓨터는 네. 그럼 컴퓨터 아니니까 그러면은 항상 쓰시는 스마트폰 갖고 그거 갖고 뭐 좀 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 그것도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하겠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아무거나 하겠다는 얘기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하고 같은 소리예요. 그럼 여성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딩동댕 아무거나. 여자도 아무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통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야 이게 나이가 되니까 어디 가면 응? 생년월일 확인하고 난 다음부터는 뭐 질문도 없다. 나이 먹고 나니까 서럽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일자리를 찾는 입장이고 채용하는 인사 담당자들 주로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 요즘 사람이 없대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아는 노르고 있는 사람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경주고등학교 재율동문회는 이제 뭐 그 자영업 하시거나 사업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실 텐데 그 입장이 서로가 그 요구하는 조건이 그 언밸런스하게 미스매치 되는 게 상당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제가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베이비 부모라는 이 특성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베이비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알고 있는 내용이 좀 제한돼 있다. 제약적이고 한데 그거를 좀 더 살펴보면 이게 2023년 3월 말 현재로 해갖고 행안부의 주민등록 그 등재되어 있는 인구예요. 이게 아주 최신 자료인데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5,100만인데 그 중에 100세 이상이 8,300명인데 이게 코로나 전에는 2만 명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그 상황에서 그 20년, 21년, 22년 사이에 저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100세 이상이. 근데 이게 조만간 다시 그 급격하게 늘어날 거를 예측되는 게 80세 이상이 현재 얼마냐면 230만 명이에요. 그럼 울산시의 한 2개 도시 정도의 인구가 80세 이상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 인원들이 조만간 다 요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전체가 다 넘어가진 않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이 고령화가 급속도로 빨리 진행되고 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유소년 인구는 15세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65세까지를 생산 연령 인구, 65세 이상 우리가 고령 인구 이렇게 하는데 지금 베이비 부모 55년에서 63년생 사이가 713만 명이 다는 안 넘어가지만 일부는 뭐 세상 뜬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뒤로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10년 뒤면은 고령 인구가 65세 인구가 1,5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1,500만 명. 네, 어마어마하죠. 이 고령화의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일본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그 고령화된 국가로 보는데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높아져요. 이 고령화 비율이. 근데 이 고령화에서 고령사회,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요 간격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빨리 진행된다는 게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우기 쉽지 않은 정도의 속도보다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인구 분포인데 지금 2025년 한 요 정도 되는데
지금 한 15.7% 정도 되죠. 이게 5년 뒤면은 25%.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울산이 대한민국 전체의 평균보다도 좀 높아요. 그 원인이 저도 뭐 서울 서역에 내려와서 퇴직하고 나서 서울로 지금 안 돌아가고 이제 울산에 이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고향이 경주인데도 지금 안 가고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울산의 특성이 되게 이 공업도시로서 외부에서 이런 일이 들어왔다가 퇴직하고 나서 다 돌아가지 않고 계속 나이 든 사람들은 계속 여기 정주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젊은 친구들은 외지로 나가면 안 돌아오잖아요. 그 다음에 새로 태어나는 애기들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울산시의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들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요 삼산역에서 지나가는 사람 4명 찍으면 그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이라는 소리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뭐 국민연금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또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다양한 데 영향을 미칠 거고 우리가 일자리를 찾는데 일자리 찾기 쉽지 않은 이유도 이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젊어서 일할 때 다 우리가 일할 때 그 당시에 우리 선배님들 퇴직하고 나와도 꽤 오랜 시간 일을 하셨다고요. 우리가 일할 때는. 근데 우리가 퇴직하고 나온 이 시점에는 우리와 비슷한 조건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아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일자리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줄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의 일자리의 취업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어디 모집 공고 1명 땡 0명 이렇게 모집 공고 낸데 가면 그 서류 접수가 막 100장 200장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뭐 100대 1, 200대 1에 그거 뚫는다는 건 진짜 하늘의 별따기예요. 인구 분포가 이제 이런데 베이비붐의 특성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래프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된 이후로 그 경제 성장률을 분석하면서 이제 60년대서부터 빨간 거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그래프고 회색은 그 세계 경쟁률 성장률의 그래프인데 제가 1982년에 현대중공업에 입사했거든요. 그때가 이제 오일 쇼크 막 이제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막 회복기에 그때 제가 울산에 내려와서 제가 2015년에 회사를 나왔는데 요 기간 사이에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성장의 정점에 있을 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일하셨을 때 이때 다 경기 좋을 때거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아주 급격하게 하락됐던 게 요 IMF, 그 다음에 요 세계 금융 위기,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요 코로나.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은 다 우리가 젊어서 한창 일할 때 이 기억이 제일 강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일하고 싶으면 맘만 먹으면 일자리 쉽게 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열심히만 하면 뭐 회사에서 돈 다 주고 이 사이에 우리는 애들 잘 키우고 그리고 이제 퇴직을 했는데 퇴직 이후에 우리가 맞이한 현실은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은 전혀 딴판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 저성장 기조에 이거가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했다가도 다시 반등했던 이 기억 때문에 지금도 좀 위기를 잘 견뎌내면 다시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지금 이 저성장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코로나도 지나고 그랬으니까 이제 조금만 우리가 좀 허리띠 졸라매면 다시 상승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세요 지금?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 저성장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거의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뭐 거기까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자 추이가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퇴직 이후에 맞이하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희망했던 세상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이비 부머가 우리가 맞이하는 어떤 그 특성이 뭐냐면 퇴직이 빠르고, 여러분 중에서도 저도 뭐 정년 몇 년 앞두고선 중간에 나왔는데 요새는 정년까지 있다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여기 울산의 현대자동차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만 정년이 그나마 보장돼 있고 현대중공업도 이미 정년 체제가 무너진 지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요새는 예전처럼 신입사원 공채제도도 없어요. 그 평균 수명은 늘어서 노년기는 상당히 길게 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롤 모델을 삼을 만한 여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인생 설계, 생애 설계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근데 그런 거를 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제가 오늘 다 강연 끝나고 난 뒤에 오늘은 제가 뭐 1시간 특강 형태보다 이렇게 그냥 그 전반적인 개발적인 건 말씀드리지만 어디 가면 돈 안 내고 이런 거를 풀로 다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을 제가 몇 군데 추천해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할 때 발상의 전환만 하면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선택하고 그걸 집중하면서 도전하는 게 중요한데, I don't, 할 수 없다 해서 부정어만 빼버리면 I do, 난 할 수 있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발상의 전환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퇴직이란 거는 어떤 한 회사에서 다니다가 뭐 제도에 의하건 본인의 의지에 의하건 나오면 그건 퇴직이에요. 퇴직은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퇴직했다가 다시 입사했다가 퇴직했다. 근데 은퇴라는 거는 여러분들 생애에서 경제 활동을 전부 다 손 터는 걸 우리가 은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퇴직이라는 거는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다 라는 게 제가 퇴직생활 10년 한 뒤에 얻은 결론이에요. 최근 들어서. 저도 퇴직 당시에 엄청나게 불안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다 극복하고 지난 10년을 다시 정리를 해보니 생각만 조금 바꾸면 의외로 퇴직 이후의 삶이 더 다이나믹하고 더 활기차고 더 재밌는 요소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이 생애에 우리가 삶의 주인으로서 뭘 하면서 살 것인가, 그런 거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브로니웨어라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호스피스라는 이 사람이 많은 죽음을 앞둔 그 환자들을 케어하면서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공통적으로 자기한테 했던 얘기, 지위, 고하, 빈부를 떠나서 자기가 케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를 몇 개 뽑아서 책을 쓴 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게 내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우리도 뭐 어렸을 때 다 뭐 가난한 그 농부의 그 자녀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어떤 가정 경제 형편에 따라서 일찍 취업 전선에 나오신 분도 있을 테고, 어쨌든 우리 세대는 우리 뜻대로 살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들이 많은 것 같고, 일 좀 덜 할 걸. 일 진짜 열심히 하셨죠? 근데 나이 들어서 지나고 나서 보니 일이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화 좀 더 낼 걸. 이거는 뭐 분노 표출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감정을 나누면서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더라. 친구들 챙기지 못한 거, 도전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 후회했던 그 대표적인 것들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동문회 이렇게 뭐 모임 공지되면 누가 그냥 부르면 무조건 달려 나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어울리고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 또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 그러면 꼭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여행하고 싶어 하는 게 제일 많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 강의 현장에서 이렇게 여쭤보면 여행, 특히 또 이제 그 부부가 같이 뭐 세계 일주 하고 싶다, 뭐 국내 여행 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 하고 싶은데 왜 못 하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일단 시간이 없고, 그냥 그건 거짓말인 것 같아. 남극의 천지빛까지 시간인데 퇴직하고 나서는 이제 경제적인 거, 뭐 형편이 자자 뭐안 되는 이유들을 많이 내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발상의 전환이라는 걸 자꾸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강의 있는 거 빼고는 대부분 많은 시간들을 전국 돌아다니는 게 제 취미 생활이라 여행을 참 많이 다니는 편인데, 해파랑길 아시죠? 부산 5, 6도 해맞이 공원서부터 하고 동해안길로 해서 강원도 고성까지 한 700여 킬로 되거든요. 바닷길로. 그걸 저는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완주를 했는데, 제가 부산서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쭉 다녀본 해안길 중에서, 해파랑길 중에서 아주 인상 깊은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울산 여기 코스예요. 그 다음에 해파랑길 코스 중에서 그 도시의 중심을 거쳐 지나가는 해파랑길은 울산밖에 없어요. 이 태화강 그 3호교서부터 해갖고 그 남북 거기까지 쭉 해갖고, 그 다음에 방어진의 그 슬도에서부터 그 대왕강까지의 그 코스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그 봄에 그 유채꽃 필 때 가면 진짜 환상적이에요, 환상적. 그러니까 우리는 집 가까이에 그냥 폰 카메라 들고 나가기만 하면 그 전국 명소 여행지가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데, 집 가까이는 안 가고 여행 그러면 다른 도시 멀리 가는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행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마음이 있으면 즉시 행동으로 실천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인데, 항상 머릿속에만 있고 한 발 딛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퇴직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윤택하게, 활기차게 살려면, 우리가 건강하려면 근력 키우듯이 여러분들이 심근력 키우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나이 들면서 퇴직 이후에.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 보면 퇴직하면서, 재직 중에는 그렇게 활기 있게 생활하시던 분이 퇴직하면서 갑자기 무너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 멘탈 잡는 게 상당히, 이게 뭐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심근력을 키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버킷리스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항목들이 많으면 하루하루가 활기차게 지낼 수 있는데, 그 버킷리스트를 뭐 많이 그 적어놓은 분들이 있을 텐데, 혹시 한 10가지 이상 그 추첨에 항상 적어놓으신 분? 네.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다는 거, 그 하고 싶다는 게 뭔가 여러분들의 열정, 그 욕구, 의욕이 생기는 요인인데, 뭘 하고 싶다라는 거를 남 비교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적어서 한 10개 이상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 달성하면 지우고 또 새로운 거 그렇게 해서,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노후 생활을 무료하지 않고 그 의미 있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활기를 주는 요인인 것 같아요. 강사님, 네. 물 한잔 하고 와주시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웃으면서 해야지. 아, 박수. 우리가 이제 장수 사회라니까 100세 시대에 갖고 아이 그 설마 나도 100살까지 살겠어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용어를 두 가지를 제가 개념을 정리를 해드릴 텐데 평균 수명은 우리가 태어나 있는 한 살서부터 죽지 않은 뭐 100몇 살까지 전체 인구수 합해서 인구수로 나눈 게 평균 수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 80, 한 2, 3세 돼요. 근데 최빈 사망 연령이라는 거는 그 해에 돌아가신 분의 빈도가 제일 높은 나이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부고장 이렇게 받으면 남자의 나이가 되게 90 전후잖아요. 요새 받으면 그걸 우리가 최빈 사망 연령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한 90이에요. 우리가 최근에 하는 게 한 90 전후거든요, 되게. 이게 시간이 가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한 60, 70 여기 있을 텐데 우리가 80대고 90대고 할 때는 이 최빈 사망 연령이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봉 화원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뭐 100살 이상까지 살지는 제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누군지 모르지만 한 반은 100 이상이에요. 재수없으면 120. 네.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병원에서 링겔 꽂고 숨만 안 끊어지고 계속 있는 거하고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동문회 나와서 동문들 만나서 술 한잔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유지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는 오래 살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루하루 시간만 가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아까 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보험사나 자산관리사나 은퇴연구소에서는 이런 비용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신문이나 방송 보면 되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국 노인들 다 가지 죽고 그 노인네들이 다 이렇게 힘드냐고. 방송에 나오는 다 이런 모습만 보이잖아요. 그럼 끝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이 들어서 이렇게 안 하려면 일찍 연금 들어라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잘못된 이런 공포 마케팅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갖고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를 정리하지 않고 주위의 이런 얘기에 가볍게 흔들리다 보면 쓸데없이 그냥 불안해진다. 여러분들 제가 볼 때 불안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입과 지출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걸 제가 권해드리는데 여러분의 지출이 수입보다 높지 않으면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입보다 지출이 높다 그러면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돈벌이를 하든 아니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걸 줄여서 내 수입 범위 내에서 생활하든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자리를 구하든 안 하든 하실 걸 제가 권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가족 생계를 위해서 가장으로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나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은 이 정도는 아니고, 근데 뭔가는 그냥 집에 있으니까 너무 무료하고, 그러니까 좀 의미 있게 뭔가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없을까, 이런 걸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회사 생활할 때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일한 걸 따져보면 한 30년 직장 생활하는 거가 한 9만에서 10만 시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한 30년, 40년 사신다고 보면 직장 생활 30년 했던 시간만큼이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건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려고 그러는데, 1억 원에 대한 그 돈의 가치와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1억이라는 돈을 젊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모을 수 있었어요.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는 한 달에 80만 원씩 10년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억이거든요. 저 1억이라는 돈이 있는 사람한테 별거 아니지만 없는 사람한테는 평생 1억 모으는 게 소원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 1억의 가치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여러분들이 젊어서는 1억, 2억, 3억 뭐 많이 모으셨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60 넘어서 퇴직한 지금 상태에서 앞으로 여러분 죽기 전까지 1억 모으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특별한 분야의 어떤 당연히 뭐 사업체 유지하시는 분야 논외고,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지금부터 죽기 전에 1억 모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면 한 달에 한 200, 최저 시급 200 벌어갖고 80만 원을 뚝 떼어갖고 그거를 10년을 계속 모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60 넘은 분들은 일자리 구하러 가면 1년 이상 계약 안 합니다. 1년 이상 하면은 퇴직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대개 단기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직장 생활한다는 보장도 없고, 다달이 80만 원씩 10년을 모을 수 있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1억이라는 돈이 더 있다 그래갖고 여러분 신분이 바뀝니까? 여러분 한 1억 더 준다고 해갖고 울산 살다가 갑자기 서울로 이사 갈 수 있어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울산에 있는 집 다 팔아갖고 서울 가면 화장실 하나 가질까 말까요? 근데 여러분한테 지금 1억이 없다 그래갖고 여러분 당장 지금 뭐 생활에 타격을 입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이 일을 찾으실 때 왜 일이 필요한지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일이 필요한지. 많은 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 막연하게 모든 노후 생활의 모든 거의 해법은 일자리 찾는 거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걸로 잘못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다음에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이 장수 사회에 뭔가 허접한 일을 하더라도 집에 있지 말고 나가서 뭐 간단한 일벌이라도 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 뭐 노후 생계비에도 도움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대책 없는 솔루션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근로의욕이 없어서 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사실 일자리 얻기 쉽지 않잖아요. 오죽하면 오늘 그 주제가 바람직한 그 성공 사례를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제가 퇴직 이후에 10년 동안 울산에서 전국적으로 많이 다니면서 보지만, 노인들이 일자리 구하는 거는 젊은이들도 일자리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일자리가 노후 생활의 모든 거를 다 해결해 준다라고 제시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일자리 찾는 거가 1억 더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있으니까 너무 무료하고, 그러니까 좀 뭔가 의미 있는, 생산성 있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어제 아무 이상 없이 하루 지나갔고 오늘도 동문들 만나서 이렇게 즐겁게 아무 이상 없이 하루 지나가듯이 내일도 아무 이상 없어요. 우리 삶에 하루하루 아무 이상 없다고. 여러분들이 진짜 그냥 생계가 문제 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동문회 여기 와야 돼요? 아니면 가서 모레도 화질에도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불필요하게 자꾸 남과 비교하고 언론 매체에서 나오는 거에 부안해동할 필요는 없겠다. 제가 그 성공 사례는 뭐 얘기하면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실패 사례 한 몇 가지만 얘기할 텐데, 이거는 울산에 꽃바위 아시잖아요. 예. 거기 해양 한창 그 해양 산업의 화랑일 때 그 전국에 있는 자전 그 용접하는 사람들은 울산으로 다 모였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울산에 원룸 엄청나게 많이 졌거든요. 제 친구들이 그 퇴직금 중도청산하고 그 다음에 은행 대출 껴갖고 저희 원룸 투자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오신 분 중에서도 몇 분 계실 거예요. 그게 지금 다 공실이에요. 그리고 자기 돈만 갖고 한 사람은 좀 난데 은행 대출 껴서 한 분들은 그 이자 감당이 안 돼갖고 지금 이제 퇴직하고 나서 국민연금 받은 거 갖고 그 은행 대출 이자 갚아요. 그리고 본인은 아까 얘기한 대로 노가다 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자산은 있는데 노가다 해요.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도 않아요. 완전 애물단지. 현재는. 그 다음에 여기 혁신도시 상가 분양 지금도 공실이 많거든요. 제 친구가 저랑 같이 그 희망퇴직해갖고 나오면서 퇴직금하고 희망퇴직금하고 몽땅 털어갖고 여기서 월세라도 받으려고 혁신도시 10평짜리 3억에 분양받았어요. 그게 5년 동안 아무도 안 나가.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냥 빈 채로 놔놓으면은 더 그 사람들 안 오니까 가짜로 간판 달고, 자기 집은 동구 강화진인데 아침에 여기 나와갖고 하루 종일 거기서 책 보고 점심에 라면 끓여 먹고 저녁에 동구 가고, 자기 개인 사무실로다가 한 5년 썼어. 5년. 그 다음에 임원으로 퇴임한 사람이 자기 자녀 폰가게 하는데 창업비용 대주고 한 2번 말아먹으니까 아버지도 노가다 하러 다녀. 이런 일들이 주위에 흔하게 많아요. 잘된 사람들 얘기만 들어서 그렇지 안 된 사람들은 내색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 사례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실패 사례는 여러분은 벌기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나이에는 이제 한 번 꼬꾸라지면 다시 회복할 시간이나 건강이나 자신감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일자리 찾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일자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돈벌이 하는 것도 일자리고 의미 있는 소일거리도 일자리예요. 여러분이 일자리를 찾을 때 꼭 돈만 보고 찾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는 뭔가 의미 있는 소일거리를 하다 보면 그것이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타인에게 도움이 주는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소일거리가 경제적인 게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나이에 1억 있어도 큰 변화 없고 없어도 그만인 이 돈 벌려고 하다 보면 남들 다 그 장수사회라고 하는데 본인만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남 얘기에 흔들리지 말고 본인 스스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오늘 말씀드렸고,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 메시지는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큰 소리로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소리 쳐볼게요. 끊임없이 도전하라. 끊임없이 도전하라.
도전하지 못할 일, 도전하지 못할 나이는 없다. 도전하지 못할 일, 도전하지 못할 나이는 없다. 우리 주변에 사회 공헌을 위한 일들은 셀 수 없이 많다. 우리 주변의 사회 공헌을 위한 일들은 셀 수 없이 많다. 다양한 사회 활동을 위한 노력이 행복한 삶을 만든다. 다양한 사회 활동을 위한 노력이 행복한 삶을 만든다. 네, 저는 오늘 첫 회 그 심포지움에 그냥 발제만 이렇게 해드리고, 경주고등학교 동문들 중에서는 그 노후 생활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여러분들 동문들끼리의 그런 우수 성공 사례 같은 거, 그런 정보 공유하시면서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유지하시기를 기원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울산에 요새는 정부에서도 이렇게 노인들에 관련된 교육이 그 노동부 위탁 교육을 해주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진장동에 가면 그 울산 내일 설계 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그건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데고, 공업탑 로타리의 그 좋은 일자리라는 데서도 그런 강의가 있고, 동부에는 그 동부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거기서도 하고, 각 지자체마다 그런 생애 설계 관련된 강좌들이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인터넷 검색하셔서 필요하시면 좀 찾아보시고, 유튜브에는 제가 그냥 이런 거 짧게 해갖고 좀 생각거리를 좀 정리해서 올려드리는데, 필요하시면 보시고 거기 댓글에다가 듣고 싶은 얘기 좀 올려주시면 관련된 것도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의가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뭐 뒤에 조금 더 우리가 또 들어야 될 내용이 있을 것도 같은데, 일단은 박수 한번 더 드리고, 한 번 더.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해주십시오. 질문. 뭐 여자들만 질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도 질문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습니까? 워낙 강의를 잘하니까, 워낙 똑똑하니까 다 알아들어 버렸어. 그래서 질문할 것이 없습니까? 야, 그러면 뭐 혹시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할 거 있으면 하시고, 안 그러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한 달 생활비 얼마 써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각 개개인마다 다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남 얼마 쓰느냐 그 관심 갖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 지출이 내 수입보다 많냐 적냐 그 카운트 잘 하셔서 여러분의 그 지출을 줄일 수 없는 필수적으로 나가는 돈이 내 수입보다 많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거리지 말고 돈 벌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막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 생활하시고, 저녁에 기절했다가 내일 아침에 또 깨면 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내일 아침에 다행스럽게 눈이 안 떠지면 더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곱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